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오늘 리뷰 시간에 다뤄볼 영화는 80년대 호러 코미디 시리즈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국내에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로 개봉했던 애프터라이프의 후속작 오싹한 뉴욕입니다. 80년대에 등장했던 많은 작품들 중에 국내에는 영화 백투더퓨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을 벗어나 북미 기준으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번 작품은 당시를 살지 않은 저에게는 이름과 영화 속 고스트버스터즈를 상징하는 요 이미지 정도만 알고 있는 작품인데요. 관짝에서 꺼내어진 전작 같은 경우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의 팬서비스 같은 영화였고, 시리즈의 간략한 내용만 알고 있는 저에게는 그저 그런 추억팔이 정도로 전체적인 아쉬움만 남긴 작품이었습니다. 전작의 전체적인 느낌은 80년대에 냉동한 필름을 2021년에 해동해 그 사이 발전된 기술에 맞춰 어떻게든 포장해보려 한 그저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개봉한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의 감독은 제이슨 라이트먼에서 길 키넌으로 교체되었지만 각본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제이슨 라이트먼의 작품으로 사실상 전작과 비슷한 제작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작의 감독인 아이번 라이트먼의 아들인 제이슨 라이트먼은 영화 주노, 인디에어 같은 작품을 만들었고, 감독 데미언 샤젤의 작품인 위플래시를 기획하기도 했었죠. 제이슨 라이트먼 감독은 사장되어 잊혀져 가던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를 리부트하는 방식이 아닌 80년대에 개봉한 전작에 이어 연속성을 가진 작품으로 만들었고, 이는 기존의 고스트버스터즈의 팬들을 흡수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겠지만 그 선택은 이번 영화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관객들에게는 꽤나 성가신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매니아 팬들은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의 오마주를 통해 분명 당시를 추억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영화를 보지 못한 새롭게 유입된 팬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웃는데 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저 유치하게만 보이는 영화를 왜 봐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며 이는 전작에 대한 국내 관객들의 외면으로 이어졌죠. 21년에 개봉했던 고스트버스터즈의 라이즈를 보지 않은 관객에겐 더 높은 진입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니 하다못해 전작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찾는 수고로움을 견디지 않았다면 이번 영화 오싹한 뉴욕의 결과 또한 불보듯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든 시리즈로 제작되는 영화가 겪는 딜레마이고, 그렇기에 다른 영화 제작사들은 전부 뒤엎고 새로 만드는 방식의 리부트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영화 사적으로 길이 남을 리부트 시리즈는 현재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일 테고요. 그 모든 수고로움을 견디고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은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을 보며 아마 전작보다 나아졌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는 물론 이번 시리즈의 세계관에 관객들이 적응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상업 영화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재미를 갖춘 작품으로 제게는 보였거든요. 이번 영화가 모든 관객의 호불호를 떠나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완벽한 재미를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르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이는 이런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영화가 그래도 꿋꿋하게 시리즈가 가진 고유한 색깔로 자신이 가진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한 작품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영화 고스트버스터즈는 작품 속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흔히 말하는 너드함과 마이너한 감성의 유치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번 오싹한 뉴욕을 보시다 보면 이 정도로 유치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품이 가진 마이너한 감성의 독특한 개성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바로 그 두 손 오그라드는 농담 따먹기에 세련되지 않은 개그는 저같이 B급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재밌게 다가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번 오싹한 뉴욕의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지나치게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영화의 장점으로 그리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한다는 점일 겁니다. 다양함을 추구하는 사회는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일부러 그에 맞춰서 영화를 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흔히 보이는 최근 할리우드의 공식이 약간의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작품이죠. 예를 들어 백인 가족이 주축이 되는 영화에 유색인종을 캐스팅하는데 흑인 배우와 인도계 배우, 그리고 한국계 동양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영화 관계자들이 관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일 테니까요. 영화에 꼭 필요한 역할이면 능력에 따라 다양한 인종을 캐스팅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부러 극중 등장하는 역할을 특정 인종에게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또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오사카 뉴욕은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봉인 풀린 악마, 이 작품에는 리치왕을 닮은 가라카라 지칭되는 악마를 다시 봉인하는 영화로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안정적인 이야기를 가진 작품입니다. 눈 감고도 대충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대략 1억 달러 정도가 투입되는 막대한 제작비가 드는 영화에 감독의 개성이 살아있는 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만 계속 봉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봉인할 악마가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특수한 세계관을 가진 영화가 이야기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대로 간다면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실패한 작품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저 같은 그저 입만 살아있는 유튜버는 어떤 새로운 구성을 가진 이야기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전 영화관에서 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큰 돈을 받고 일하시는 능력 있는 제작진이라면 분명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더 넓은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시리즈에 등장한 기존의 배우들은 제외하더라도 이번 영화 속에 등장해 주축이 되는 배우들은 꽤나 잘 알려진 배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블에서 앤트맨을 연기하는 폴 러드나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폴 울프하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보스턴 교살자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캐리 쿤,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메리의 맥케나 그레이스인데 영화 어메이징 메리의 그 귀여운 꼬맹이가 이렇게 자랐다니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오사카 뉴욕을 보면서 참 잘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위에 말한 4명의 배우들이 영화 속에 가족으로 등장하는데 이스터 홀리데이 시즌에 개봉하는 영화답게 가족 영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성장 영화 같은 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난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화가 싫어 또는 오늘은 가벼운 영화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오사카 뉴욕을 관람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정리하며 이번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오사카 뉴욕을 총평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하게만 보이는 귀신 잡는 오락 영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